자, 이번 청문회에서 네. 정동영 후보자 그리고 김영훈 후보자의 대북관 논란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논란이 가장 먼저 등장한 게 문재인 대통령 그 당시 선거를 치르던 2017년 대선 때 유승민 당시 맞아요. 바른정당 후보가 물어봤어요. 북한이 주적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답변할 수가 없죠. 북한은 주적이 아니죠. 라고 이제 답변을 하면서 그때부터 북한 주적 논란이 이어지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했던 입장이 뭐였습니까? 국군 통수권자가 될 사람은 북한을 주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됐던 건데 북한이 주적입니까? 북한이 우리 주적입니까? 주적. 그런 규정은 대통령으로서는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아직 대통령 안 되셨으니까 지금 그래도 생각 대통령이 어떻습니까? 될 사람이죠. 아니요. 대통령은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이 좌파 진보 진영의 또 대북관 다시금 도마에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게 벌써 2017년이니까 8년 전 일인데 또다시 지금 이번 청문회 또다시 이런 좌파 정부 어떤 그 행정부 인사들을 우리가 검증해내는 그런 자리에서 이 논란이 또 터졌단 말입니다. 특히나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통일이라고 했을 때는 헌법에도 나와 있듯이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 통일을 얘기했을 때 현재 북한 체제는 자유민주 체제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세력이기 때문에 우리의 적이 맞습니다. 왜냐? 아니 뭐 우리가 이걸 역사 공부까지 해야 되는 사안인지는 모르겠는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해치기 위해서 북한에 쳐들어왔던 게 아직 100년이 안 넘었어요. 수십 년 전의 일입니다. 그때의 상처가 여전히 우리한테는 아픔으로 남아있고 형해하려는 사람들은 이걸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라고 하는데 이건 잘못된 표현이죠. 북한에 의해서 일어난 비극인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전쟁을 일으킨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 상잔의 비극이다라는 건 우리가 마치 우리한테도 일정 부분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 좌파들의 어떤 물타기 전술이거든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뭐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통일을 위해서는 북한과 마주 앉아서 대화를 해야 되고 뭐 협상을 해야 되는데 주적이라고 해버리면 그들과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설정할 거냐라는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건데 지금도 우리 군 장병들 50만 명이 넘는 군 장병들이 정훈 교육을 받습니다. 군대 들어가자마자 받는 정훈 교육은 북한을 적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내가 왜 총을 들고 징집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그 당위 명분이 설명이 되거든요.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북한 때문에 군대를 그렇죠. 갈 수밖에 없는. 북한이 주적이고 주적이 항상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그리고 우리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군인들을 강제로 징집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북한이 주적이 아니라면 징집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이재명 정부 때는 그런 징집을 하면 안 되죠. 북한 주적도 아니고 우리 적이 아닌데 없는 적을 놓고 왜 사람들 강제로 군대에 끌어갑니까?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전혀 현실성이 없는 얘기다. 북한은 주적이 맞습니다. 적과도 우리가 대화를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와 완벽한 대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대화가 필요하면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대화가 아무리 중요하다고 해서 우리와 대하려고 상대방의 본질을 우리가 바꾸면 안 되죠. 그들의 본질을 바꾸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적대하고 기회가 있으면 언제든 대한민국을 무력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지금도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하고 있고 시시각각으로 무력 도발을 해오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왜 그들의 성질을 바꿉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국무위원 후보자가 되는 사람들 옛날에 당신들이 뭐 운동권을 했든 뭘 했든 그건 별로 큰 문제가 아니에요. 대학생 때 뭐 주체사상을 믿었든 공산주의를 믿었든 그건 표현의 자유가 있고 그리고 사상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 되려는 사람들이 그 자리까지 와서도 여전히 대학생 때 사고방식을 버리지 못한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정동영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일단 통일부 장관을 한번 했었죠. 노무현 정부 때 통일부 장관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어떤 전문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 있고요. 과거에 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면 정동영 후보자가 통일부 장관을 했던 시기가 무려 2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20년 전에 장관을 했던 사람을 다시 데려와서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는 이건 그냥 보은성 인사입니다. 지금 정동영 후보자의 나이가 70이에요. 예. 네, 70이에 가까운 사람을 지금 다시금 20년 전에 옛 직장으로 데려왔다라는 것은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 과거와도 좀 연결이 되는데 이재명 대표가 정치를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정동영 당시 새천년 민주당 대선 후보의 팬클럽 회장이었어요. 과거 한 20년 전에 본인이 굉장히 열렬히 따르던 사람이 바로 정동영이었고 지금은 그 위치가 완벽하게 바뀌지 않았습니까? 이제 정동영이 거의 팬클럽 회장격이고 그렇죠. 이재명 당시 변호사가 지금은 대통령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떤 인사들을 보완하는 과정에서 정동영 후보자에 대해서도 이건 먼저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그냥 한 자리 좀 줘야 되는데 어디가 좋을까라고 했을 때 결국은 통일부거든요. 또 이걸 우리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그만큼 이재명 정부가 말로는 대북 대화
뭐 협력 이런 거 얘기하고 있지만 통일에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통일부가 결국은 축소될 거예요. 그리고 통일부의 명칭도 바꾼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통일에 관심이 없고 뭐 한반도 뭐 평화부 뭐 이런 걸로 바꾼다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유명무실한 조직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연봉 1억 5천씩 따박따박 나오는 장관절이 그냥 한번 보훈성을 던져주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장관 연봉이 1억 5천이에요? 한 1억 2천 정도 되죠. 생각보다 안.